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60을 넘긴 부부가 조용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TV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소리. 그런데 아내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자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보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름 모를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서로의 숨결을 나누던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느끼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의 그 따뜻한 불꽃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관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폭포수처럼 활짝 열리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과 자신감, 부부의 깊은 유대까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이 들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삶을 다시 피워내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5,000명이 넘는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눈빛과 한숨, 그리고 미소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의 친밀함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침실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TV 보면 그게 부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조용한 한숨,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거리.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거리가 건강, 호르몬,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최영수 씨는 제 조언을 따라 한 달 만에 아내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약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듣는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나이든 여성의 몸이 진짜 원하는 섬세한 터치의 비밀. 둘째, 많은 남성들이 놓치고 있는 흔한 실수와 그 해결책. 셋째, 단 5분의 작은 변화로 부부의 밤을 다시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실천법입니다. 이 모든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함께 더 많은 부부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아내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예전처럼 밝게 웃던 순간,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침실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 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 들수록 조용히 하지만 깊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마음과 몸을 다시 깨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의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0대 이후 여성의 몸이 겪는 조용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사랑과 유대감을 피워낼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가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아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였던 65세 최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미영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5년 넘게 끊긴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아프고 불편해서 피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아픔, 부끄러움, 그리고 말 못할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처럼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면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몸은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윤활액이 감소하며 신경 반응도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여성의 60% 이상이 성관계 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여성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감정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김혜숙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7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서두르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은 제가 드린 간단한 조언을 따랐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5분간 대화해 보세요.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김혜숙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30% 줄이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킵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숨결의 변화, 손의 떨림, 조용한 미소를 주의 깊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신호들이야말로 그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미영 씨 부부에게 제안한 첫 번째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잡고 3분간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옷이나 미소에 대해 칭찬해 주세요. 한 달 뒤 최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거울을 볼 때 설레요. 이 작은 스킨십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침실은 다시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 들수록 더 섬세한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녀의 감정과 몸은 다시 샘물처럼 흘러 넘칩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녀의 리듬에 맞춰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제 이 섬세한 리듬을 깨우는데 실패하는 흔한 실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부부가 이 변화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던 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던 그 따뜻한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침실에서 그녀가 살짝 뒤로 물러서거나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렬하게 하면 아내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열정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의 건강과 부부 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불편해해요 라는 고백입니다. 62세 이정민 씨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힘을 냈는데 아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답답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처럼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너무 빠르고 강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혀를 너무 세게 사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극하거나 감정적 준비 없이 곧장 관계를 시작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내의 몸을 긴장시키고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7세 윤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너무 서두를 때면 저는 아프고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돼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명확히 설명됩니다. 여성의 성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크게 의존합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활성화되는데 너무 빠르고 강한 자극은 이 신경을 과도하게 깨워 불안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점진적인 터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이완과 쾌감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2% 줄이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넘어 아내가 안전하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은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여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64세 박수진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수진 씨의 남편은 열정적으로 접근했지만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저를 그냥 목표물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한 달 뒤
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를 다시 설레게 했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계신가요? 그녀의 작은 한숨, 손의 떨림, 숨결의 변화. 이 모든 게 그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정민 씨에게 제안한 첫 번째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5분간 눈을 맞추며 그녀가 좋아하는 점을 하나 말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정민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봐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이 모든 건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아내의 리듬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아내의 몸은 섬세한 악기와 같아요. 너무 세게 다루면 소리가 어지럽지만 부드럽게 연주하면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열정을 조금만 늦추고 아내의 신호를 듣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제 이 신호를 더 잘 읽기 위해 꼭 필요한 멈춤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내의 마음과 몸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숨결이 조금 빨라지거나 손이 살짝 떨리는 순간을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 그녀의 눈을 바라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순간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의 건강과 부부관계를 연구해온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거나 멀어지더라고요. 70세 박종수 씨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내가 즐거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계속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그만해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당황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할 만한 흔한 실수입니다. 여성의 몸은 특히 나이 들수록 강렬한 자극을 오래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신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민감도가 달라지고 지나친 자극은 긴장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하게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거나 아내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녀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66세 김은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너무 서두를 때면 저는 아프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피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몸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가장 편안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부교감 신경은 이완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인데 부드럽고 점진적인 터치가 이를 자극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강하거나 빠른 자극은 교감신경을 깨워 긴장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옥시토신 분비를 35% 늘리고, 이는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멈춤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숨결이나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그녀가 깊은 숨을 쉬거나 허벅지를 살짝 조이거나 손으로 여러분을 가볍게 잡는다면 그건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굳거나 숨이 얕아지거나 살짝 물러나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때는 멈추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괜찮아, 계속할까?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 당신은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환자 68세 최만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만석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지 6년 만에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다가 10초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한 달 뒤 최만석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 요즘은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해요. 이 작은 멈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한 겁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자주 놓치고 계신가요? 그녀의 숨결, 손의 움직임, 눈빛의 변화.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없는 대화입니다. 멈춤의 기술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읽고 그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신뢰와 유대감을 40% 높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다시 연인처럼 바라보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아내와 5분간 손을 잡고 대화해보세요. 그녀의 손이 따뜻해지는지 미소가 떠오르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부부의 밤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멈춤의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열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다정함과 존중에서 피어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잠시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미소, 살짝 붉어진 볼,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따뜻한 떨림. 그때 여러분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 눈빛,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아내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랑은 나이 들수록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다정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제가 3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잘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정한 남자를 원합니다. 저는 박세훈, 85세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5,000명이 넘는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의 친밀함을 단순한 본능으로 생각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감정과 존중, 그리고 감사가 담긴 의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다정한 마음이 어떻게 부부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수진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10년 넘게 끊긴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TV 보는 룸메이트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죠. 그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고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점을 하나 칭찬해주세요. 3개월 뒤, 이수진 씨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거울을 볼 때 화장을 신경 쓰게 됐어요. 남편도 변화를 느꼈죠.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 그게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이 작은 행동 이마에 입 맞추고 고맙다는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다정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은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스킨십, 특히 부드러운 접촉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스웨덴 우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간의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 수치를 30%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부부의 신뢰와 유대감을 깊게 만듭니다. 이수진 씨의 남편이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칭찬을 건넸을 때 그녀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69세 정미란 씨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정미란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8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5분간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해주세요. 2달 뒤 정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저도 옷차림에 신경 쓰고 남편과 산책할 때 설레요. 이 작은 다정함이 그녀에게 젊음을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가장 최근에 환하게 미소 지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녀가 여러분을 보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미소를 다시 불러올 준비 되셨나요? 다정한 남자의 힘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나옵니다. 이마에 가볍게 입맞춘 후에 고요한 침묵, 손을 잡고 나누는 짧은 대화, 오늘 예쁘네라는 한마디. 이런 순간들이 어떤 강렬한 절정보다 깊은 감정을 줍니다. 이 다정함은 침실 밖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묻거나 저녁 산책길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과 따뜻한 대화는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35% 높이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다시 연인처럼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그녀의 미소에 설레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5분간 그녀가 좋아하는 점을 하나 말해주세요. 당신 미소가 정말 예뻐라고, 아니면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부부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연결할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다정함이 침실에서 어떻게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여운에서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순간이 끝난 후 여러분은 아내와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냥 잠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를 나누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순간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유대감은 그 이후에 여운에서 피어납니다. 노년의 사랑은 화려한 절정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따뜻한 순간들이 더 깊은 감정을 만듭니다. 바로 그 여운이 부부의 마음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비밀입니다. 저는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 후의 시간이야말로 두 사람의 신뢰와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여운의 힘과 어떻게 그 시간을 통해 아내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환자였던 72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호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관계 후에 그냥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섭섭해 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 속엔 미안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죠. 관계 후 아내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고 고마워, 사랑해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5분이라도 그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해 보세요. 2달 뒤 최영호 씨는 미소를 띠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요즘은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저를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정말 오랜만에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은 행동 뒤에서 안아주고 한마디 따뜻한 말,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여운의 힘은 놀랍습니다. 관계 후의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분비를 40% 증가시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5분 이상의 스킨십은 부부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45%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강화합니다. 최영호 씨 부부는 이 여운의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아내는 이제는 남편과 함께 있는 밤이 기대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65세 김혜진 씨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김혜진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7년간 끊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관계 후에 그냥 등을 돌리고 자면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관계 후 아내를 5분간 안고 그녀가 좋아했던 오늘의 순간을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웃을 때 정말 예뻤어 라고요. 한 달 뒤, 김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요. 요즘은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요. 이 여운의 시간이 그녀에게 젊음과 설렘을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본 게 언제인가요? 그녀가 여러분의 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잠든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운이야말로 사랑의 진짜 힘입니다. 관계 후에 5분, 뒤에서 아내를 안고 고마워,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여전히 특별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묶어주는 달입니다. 이 여운은 침실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저녁 산책길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따뜻해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아내에게 안전함과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50% 높이고 심지어 우울증 위험을 30% 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다시 연인처럼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그녀의 미소에 다시 설레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아내를 5분간 따뜻하게 안고 사랑해, 고마워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미소가 떠오르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부부의 밤을 더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여운을 바탕으로 아내의 몸과 마음을 더 섬세하게 터치하는 비법을 알아볼까요? 사랑은 다정함에서 시작되고 섬세한 손길에서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내와 처음 사랑을 나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숨결이 살짝 빨라지고 손이 부드럽게 떨리던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따라갔나요?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함께 숨 쉬었던 그 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었죠. 여성의 몸은 샘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 없이 길만 잘 안내하면 스스로 흘러 넘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길을 안내하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며 사랑과 친밀함이 어떻게 부부의 삶을 바꾸는지 연구해왔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맞추는 예술입니다. 제가 30년간 정리한 감정 터치 5단계는 바로 그 예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으로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깨우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곧장 민감한 부위로 가려 하지만 그건 샘물을 억지로 퍼 올리려는 것과 같아요. 대신 따뜻한 손이나 부드러운 숨결로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시작해보세요. 66세 정미숙 씨의 남편은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아내의 숨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저도 설렜어요 라고 했죠. 이 부드러운 시작은 아내에게 당신은 안전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의 몸을 이완시킵니다. 두 번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아내의 깊은 숨, 허벅지가 살짝 조이는 순간,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작은 신호들은 그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 없는 대화입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눈빛이나 숨결을 관찰해 보세요. 68세 이영자 씨는 남편이 이 원칙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반응을 기다려주니까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오랜만에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스킨십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옥시토신 분비를 3% 늘립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여러분을 다시 연인처럼 느끼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숨결로 리듬을 만드세요. 사랑의 순간은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혀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숨결에 맞춰 리듬을 유지해보세요. 70세 김철수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아내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숨결을 맞췄습니다. 그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 같았어요 라고 했죠. 이 리듬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번째, 중심은 피하세요. 음핵 같은 민감한 부위는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주변을 부드럽게 둘러가세요. 너무 빠르게 중심으로 가면 아내는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우머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은 여성의 쾌감 반응을 40% 높이고 긴장감을 줄입니다. 65세 박영미 씨는 남편이 이 원칙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서두르지 않고 저를 천천히 대해주니까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설렜어요. 이 부드러운 접근이 아내의 몸을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 고요한 여운으로 마무리하세요. 절정에 이르도록 서두르지 마세요. 아내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부드럽게 기다려주세요. 정미숙 씨는 남편이 이 원칙을 따르자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대해줘요. 이제는 제가 먼저 기대하게 됐어요. 이 고요한 여운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특별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여운은 옥시토신 분비를 45% 늘려 부부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자주 놓치고 계신가요? 그녀의 숨결, 미소, 손의 떨림. 이 모든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과 몸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두 사람의 밤을 다시 설렘으로 채울 겁니다.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아내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숨결에 맞춰 5분간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이 실천이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섬세한 터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랑은 침실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저녁 바람을 쐬며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해질 무렵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침실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사소한 배려와 대화가 부부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통해 아내와의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침실에서의 따뜻한 순간은 그 전날의 대화, 손을 잡은 산책, 서로에게 건넨 한마디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10분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손을 꼭 잡고 바람을 느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환자 68세 이재민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손잡고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어요. 요즘은 아내가 먼저 산책 나가자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고 걷는 10분은 옥시토신 분비를 3로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5% 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셔보세요. 저녁에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무슨 재미난 일 있었어? 라거나 당신이 요즘 입는 그 옷 정말 예쁘더라. 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면 됩니다. 65세 김영자 씨는 남편이 이 습관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녁에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정말 오랜만에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이 작은 시간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는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3으로 높이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합니다. 세 번째, 청결을 유지하세요. 관계 전 샤워와 칫솔질은 기본이지만 이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70세 박종현 씨는 제 조언을 따라 매일 저녁 샤워 후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사님,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쓰니까 기분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라고 했죠.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아내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질 건조증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 없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7세 최미영 씨는 처음엔 윤활제 사용이 어색했지만 남편과 함께 시도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저도 기대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윤활제는 성관계 중 통증을 70% 줄이고 부부의 만족도를 40% 높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친밀함을 더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요. 매일 10분의 산책, 차 한 잔의 대화, 작은 배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아내의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의 밤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69세 정수철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수철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어 각방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연인으로 안 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매일 저녁 10분 산책과 차 한 잔을 함께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저를 보며 웃어요. 요즘은 침실에서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됐어요. 이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설렘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본 게 언제인가요? 그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순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 아내와 10분간 손을 잡고 산책하며 오늘 당신이 정말 예뻤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이 실천이 여러분 부부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더 깊은 사랑과 연결로 이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부부의 친밀함은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실은 침실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내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를 나누던 그 따뜻한 시간. 그때의 설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비밀을 나눴습니다. 71세 이재훈 씨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재훈 씨는 15년 만에 아내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대화하니까 마치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재훈 씨 부부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그의 아내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게 느껴져요. 그게 제게 젊음을 돌려줬어요. 저는 박세훈 85세의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년의 친밀함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다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의 마음과 몸을 경청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신호를 듣고 부드럽게 터치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고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쌓는 것, 매일 10분 손잡고 걷기,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기, 관계 전 청결을 유지하고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샘물처럼 흐르게 합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루 5분.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7세 김민수 씨는 제 조언을 따라 매일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 요즘은 제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게 됐어요. 이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다가가 포옹을 선물하고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설렘으로 채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오늘 밤 아내와 손을 잡고 그 불씨를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부부가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노후의 비밀을 나눌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세요.